자, 일과 에너지입니다. 페이지는 112페이지고요. 물리 단원 제1과 에너지라는 단원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나오죠. 보겠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과학에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일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힘이 작용해야 되고요.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면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어디에서? 과학에서요. 정신적인 활동. 아무리 생각하고 해도 이거는 일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책을 읽는다.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고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일한 경우가 아닙니다. 음악을 듣는다.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한 게 아닙니다. 과학 공부를 한다. 뭘 한다? 공부를 한다. 과학 공부를 하든 영어 공부를 하든 이게 해봤자 물체에다 힘을 가한 게 아니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인 거 아닙니다. 따라서 과학에서는 이런 경우는 일한 경우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일의 양.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 다음에 물체가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힘의 크기와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어떻게 한다? 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한 일의 양은 W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건 일의 양입니다. 이거는 힘에다가 F죠. 곱하기 이동한 거리 S입니다. 그래서 W는 FS라고 외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거의 한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에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영어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은 거의 고등학교 과학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영어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힘은 F고요. 이 단위가 뭐죠? 뉴턴 단위를 쓰잖아요. 그 뉴턴 단위.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S. 이거는 단위가 뭘 쓰죠? 미터를 쓰잖아요. 그래서 얘네 단위는 원래 뉴턴 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가 좀 복잡하게 보였나 봐. 이거는 이제 줄이라는 단위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단위입니다. 뉴턴 미터 이퀄 줄. 자, 그래서 줄이란 단위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줄이란 단어. 그 1의 단위는 이렇게 1뉴턴미터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1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줄, 1뉴턴의 힘으로 그 힘의 방향으로 몇 메다 이동했다? 1m 이동했다? 그러면은 1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계산을 해볼게요. 만일 5뉴턴의 힘으로 그 힘의 방향으로 만일 2m를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곱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줄만큼의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중력과 일의 양. 자, 이 표를 잘 보시면은 뭔가 좀 다른 게 있는데 똑같이 여기 중력이라는 말이 있죠. 중력입니다. 중력.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거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준 거고요. 이 중력이 한 일입니다. 이건 누구누구에 대해서 일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한 일이라도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는 중력에 대항해서 일을 한 경우고요.
누가 일을 한 거지? 힘이 일을 한 겁니다. 누구한테 한 거지? 물체에 일을 해준 거죠. 자, 중력이 한 일은 말 그대로 중력 때문에 중력이라는 힘이 누구한테? 물체한테 해준 일, 한 일, 이란 뜻입니다, 이게. 사람이 선생님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과학에서는요, 사람이 일을 했다고 보다는 힘이 일을 했다. 누구한테? 물체에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물체한테 일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봐야 되냐면, 아니, 그러니까 중력에 대항해서 어떤 힘이, 얘는 이제 0이라고 그러자, 0이가 일을 해줬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0이의 힘이 중력에 대항해서 일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중력? 요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한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한 힘을 들였는데, 들어올려고 하는 힘을 들였는데,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중력에 대항했다는 어떤 중력? 물체에 미치는 중력. 이건 물체의 무게입니다. 따라서 이 힘은요, 반드시 무게만한 힘입니다. 이 물체 무게만한 힘으로 그 물체의 무게가 작용하는 방향과 대항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줘야 돼요. 그렇죠. 지구 중력 방향 이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은 물체의 무게만한 힘이라고요. 따라서 물체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이거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시켰느냐. 이게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동 거리. 미터로 나오겠죠. 미터. 이렇게 하면은 중력에 대항해서 일을 한 경우에 이 힘이 한 일, 중력에 대한 일, 누가? 힘이. 그지? 물체의 무게에다가 들어올린 높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이거는 영이도 없잖아. 이거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밖에 없거든. 중력. 이 중력은 뭐냐면은 이 중력 때문에 물체가 떨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떨어진 높이 이게 이동거리게 되고 중력의 크기 이게 힘의 크기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중력의 크기는 뭐냐면은 이 사과 무게지. 사과 무게. 그죠?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이따가 할 겁니다. 일의 양이 제로인 경우에요. 일의 양이 제로인 경우. 요게 이제 참 재밌는 건데, 이거 고등학교 가면, 특히 고등학교 2학년에 가야 이제 이걸 배워주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이 이야기가 안 되면 3학년 때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W는 FS라고 하는 공식을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사실은 여기 코사인 세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평면입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물체를 이렇게 10N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10N으로 잡아당겼을 때 이게 2m가 이동했다고 그럴게요. 그러면 10N 곱하기 2m 이래가지고 10줄 이렇게 해서 10줄에 일을 해주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말고, 여기가 좀 비어 있어서 해볼게요. 요 수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를 이 방향,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거 연장선상을 해보니까 딱 이렇게 대각선끼리 맞춰지네.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요걸 10N으로 잡아 당긴 거예요. 이 세타가 얼마 나오느냐면, 60도가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2m로 움직인 거예요. 요것도 그럼 10N에다가 곱하기 2m로 곱해가지고 이거 10줄이라고, 여기 10줄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20줄이죠. 계산을 못하네. 20줄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기 20줄이에요. 계산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힘은 이쪽 방향이고 움직임 방향은 이 방향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힘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힘으로 바꿔줘야 돼요. 요걸 X라고 할게요. 이 힘의 크기를 몰라서.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삼각비 공식, 여기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버리면, 자, 이것분의 이게 코사인 60도죠. 코사인 60도는, 요 길이는 얼마죠? 이게 10N이죠. 이게 10N. 그 10N분의 얼마 X. 요건 뉴턴이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지. 10 곱하기 코사인 60도지. 그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1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5N이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5N에다가 얼마를 2m로 곱해서 10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 코사인 세타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빗면 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가한 거하고 이동 방향하고 이루는 각인데, 만일 이게 코사인 90도, 즉 다시 말해서 각도가 90도가 나온다 해봐. 다시 말해서 힘은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동 방향이 이렇게 작용해서 수직을 이룬다 해봐. 코사인 90도는 제로거든요. 그러면 W가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어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요. 힘을 이렇게 물체를 들고 있는다고 이렇게 줬는데 이동 방향은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면은 딱 90도가 나오니까 1의 양도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중학교에서는 이 개념을, 이 공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요거 안에 열심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 돼요.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한 힘이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힘은 이쪽으로 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전혀 일한 양이 없습니다. 힘이 제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한 거는요, 이 무게만한 힘을 가지고 어디서 여기가 딱 수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요 높이, 좀 물체의 밑면에서 요 물체의 밑면까지 이렇게 이동한 거리, 요게 S가 돼가지고 무게에다가 곱하기 S를 곱해주면 한일의 양이 나오는 겁니다.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뭐 5m가 됐든 해도 5m 곱해주는 거는 전혀 이 힘으로 일한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물체의 무게에서 올라간 계단의 높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단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뭘 뜻하느냐? 물체에 작용하는 힘. 자, 이거 W는 Fs라고 적어 놓고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동을 많이 해도요, 이 값이 제로면은 W가 제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등속 운동하는 물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등속 운동 물체에. 특히 이 등속 운동 물체가 한 방향으로 등속 운동할 때는 이 힘이 제로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등속 운동이면서 한 방향으로만 운동한다. 이거를 등속도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힘이 제로입니다. 힘이 제로니까 한일의 양은 아무리 이 이동거리가 많아도 한일의 양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에 있는 거는 W는 Fs에서 아무리 F가 크다 할지라도 이 S가 제로이니까 W도 같이 제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에 힘을 가해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걸 뭐 어떡합니까 이게.
그러면 아무리 힘을 가해도 실제로는 한 일의 양이 없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과 에너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이면 일인데 갑자기 에너지가 왜 나오느냐면 일단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에너지의 종류는 너무 많습니다. 열 에너지도 있고요. 전기 에너지도 있고요. 운동 에너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도 있습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를 중학교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위치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물체가 거기 그 어떤 장소에 위치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좋은 단어 선택은 아닙니다, 이게. 고등학교 가면은 포텐셜 에너지로 바꿔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에너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탄성력 그건 힘이겠죠. 이건 빼주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일 흥미로운 사실은 일의 단위인 주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에너지.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물체가 보이죠, 물체. 이 물체에다가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일을 해주면 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을 해주게 되는데 일을 해줘가지고 물체를 들어 올렸잖아요. 그러면 물체의 위치가 바뀌었지. 그럼 위치 에너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면에서 멀어지면은 이렇게 기준면에서 일을 해서 그 일을 하는 방향으로 물체가 이렇게 기준면에서 플러스 방향, 이거는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플러스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면은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반면에 여기 줄을 놔버리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나무 도막을 땅속으로 박아 넣는 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주게 되면 에너지가 변하게 되고 에너지는 얼마든지 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의 단위도 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오고 있죠. 물체 일을 하면 물체가 에너지를 갖게 되고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에너지는 다시 일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가 앞 선수를 미는 일을 하면 앞 선수의 에너지가 증가해서 훨씬 더 빠른 속력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면 역기의 에너지가 증가를 합니다. 일단 들어 올리는 일을 하면은 역기의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에서의 일입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 한 일의 양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일의 양이 0인 경우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나 이동거리가 제로가 되는 경우하고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 그러고 어떤 물체의 일을 하면 물체가 에너지를 갖고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얼마든지 일로 전환될 수 있다. 과학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해봐라.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었다. 일한 경우 아니죠. 바닥에 놓인 화분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자, 선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물체를 이렇게 들어야 되고 이동 방향도 이거고 힘의 방향도 이거죠. 따라서 일한 경우입니다. 바닥에 놓인 책상을 교실 뒤까지 밀고 갔다. 자, 수평면이 이렇게 있고 이게 물체죠. 책상입니다. 이걸 이렇게 밀고 간 겁니다. 밀고 가기 위해서는 힘을 이 방향으로 줘야 되고요. 이동 거리도 이 방향으로 돼야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0N인 어떤 물체에 무게가 50N, 이 무게는 들어올릴 때 필요한 힘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는 들어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20N의 힘으로 밀고 있는 거니까 계산할 때는 이것만 필요하죠. 이거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힘의 방향으로 몇 미터를 이동했습니까? 3미터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20N 곱하기 3m 3위는 60줄의 1이라고 구해주시면 되죠. 자, 오른쪽 그림 같이 10N인 물체 무게입니다. 무게 3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지면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물체가 떨어질 때는 중력만 작용했으니까 누가 일하는 겁니까? 힘이 일하는 겁니다. 어떤 힘이? 중력이에요. 이 중력의 크기는 물체에 미치는 중력의 크기죠. 이게 바로 10N입니다. 얼마가 떨어졌습니까? 10N의 힘으로 3m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0줄이 되겠습니다. 자, 4.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민서는 무게가 100N인 물체를 든 채로 수평 방향으로 20m만큼 걸어갔다. 힘은 이렇게, 근데 이동 방향은 이렇게, 그런데 이게 90도, 그럼 한 일은 빵줄.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맞습니다.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죠. 맞습니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맞습니다.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면 추의 에너지, 들어 올리는 일을 해준 거죠. 그러면 추의 에너지, 어떤 에너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지우고 자, 여기서는 뭘 배우게 되느냐면 역학적 에너지를 배우게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딱 두 개만 말하는 건데요. 합을 말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요 두 개의 합을 더하기 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위치 에너지 공식이 있는데요. 좀 외우셔야 돼요. EP라고 많이 적고요.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그럽니다. P는 포텐셜에서 따온 겁니다. 위치 에너지는 흔히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위치 에너지. 고등학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포텐셜의 P가 따오게 된 겁니다. 운동 에너지 K는요, 키넥틱스에서 따온 겁니다. 역학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움직이는 물체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이제 K를 따온 거예요. 요거는 9.8에다가 질량. 저기 뭡니까 이거? 무게잖아요, 무게. 움직이는 물체, 들어 올려지거나 떨어지는 물체의 무게 곱하기 그렇게 움직인 거리를 H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9.8m 곱하기 H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하면은 고등학교는 EP는 MGH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MG, G가 9.8이거든요. 9.8. 그래서 MGH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9.8m 9.8
곱하기 m 곱하기 h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g를 9.8 미터 퍼 세컨 제곱으로 기억하시고 9.8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물체의 질량, 이거는 움직인 거리,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뭐 중3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개 중에 한 개.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v 제곱, v 제곱, 2분의 1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v의 제곱이고요. 제곱이 미치는 영향권은 v 하나만 미치고 m까지 미치는 게 아닙니다. 만약 mv를 이런 식으로 제곱해버리면은 이 두 개의 곱의 제곱이라는 뜻이죠. 그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이거는 중력 가속도가 없습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고요. 이건 기준면에서 얼마나 들어 올려졌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또는 중력 위치 에너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요. 중력에 의한 위치. 이거는 기준면에서 연직 방향으로 들어 올려졌을 때 그 물체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입니다. 물체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이 물체에 잠재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려졌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이 돼야 돼요. 기준면에 씁니다. 따라서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잠재되는 에너지가 자꾸 변해요. 전해요. 여하튼 그 위치 에너지는 9.8에다가 질량이 더 높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자, 고등학교는 어떻게 기억한다고? EP는 mgh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거기 한번 보면 기준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는데 보겠습니다. 만약 이게 옥상에 공이 하나 있는데 이걸 여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기준면을 여기를 잡으면 전혀 들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옥상을 기준면으로 잡으면 전혀 들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로 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베란다를 기준으로 삼아 버리면 이 물체는 2m, 여기가 5m고 여기가 3m니까 2m 들어 올린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9.8에다가 2뉴턴 이렇게 물체의 무게가 나오고 2m를 여기 곱해져서 39.2줄이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면을 치면으로 잡아버리면은 이제 곱하기가 2가 아니라 여기로 5를 곱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을 기준으로, 여기 기준면을 기준으로 이 질량이 m인 물체를 높이 h만큼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체에다가 들어 올리는 일을 해주면은 그 물체에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데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문제도 풀었습니다. 그 다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전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전환. 그렇게 해서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 이만큼이나 들어 올려 가지고 이렇게 물체에다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저장시켜 놨습니다. 이걸 놓아버리면 여기에 저장된 위치 에너지가 원통형 나무를 아래로 박아 넣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나무 도막 위에 추를 떨어뜨립니다. 이제 그러면 추 중력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게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추에 저장되어 있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도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 있네요. 추의 질량이 2배, 3배, 4배로 자꾸 커지면 그러면 얘도 2배, 3배, 4배로 커지는 거잖아요. 얘가 2배, 3배, 4배로 커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추의 낙하 높이가 또 2배, 3배, 4배로 커지게 되면
요 낙하 높이도 2배, 3배, 4배로 커지면 또 요것도 2배, 3배, 4배로 커지게 되죠. 이 밀려나는 거리도 2배, 3배로 증가하게 된다. 왜 갑자기 거리가 나오게 되느냐? 이 2를 해주게 된다면서요. 1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죠. 근데 이 힘은 계속 물체의 무게만한 힘이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서 무게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건 일정하잖아요. 요게 일정한데 1은 계속 2배, 3배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배, 3배, 4배로 계속 증가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이게 모든 문제가 거의 여기서 학생들을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운동 에너지를 배우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죠. 즉 다시 말해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는 이런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정지한 물체 같은 거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어떤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요 운동 에너지 크기를 계산하는 거 선생님이 가르쳐 드렸죠. 2분의 1 mv 제곱. v는 속력입니다. 속력. 속력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운동하는 물체, 그러니까 이 물체의 질량이 저기 얼마라 그럴까? 10kg이라고 할게요. 속력은 5m/s라고 하면요.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이 K는. 일단 2분의 1을 곱해주고요. 곱하기 질량이죠. 무게 아닙니다. 이거는. 10을 곱해 kg 단위입니다. 그램 이런 거 안 돼요. 이거 m/s입니다. km/h 이런 거 안 돼요. 거기에 그래서 10이 들어가고요. 곱하기 5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약분돼서 5가 되고 5, 25, 25조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의 전환. 그러니까 이것도 에너지니까 얼마든지 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운동하는 수레가 나무도막과 충돌하면 이 운동하던 수레가 나무도막과 충돌하면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됩니다.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일 테고 이것이 그대로 W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W는 Fs가 되는 거죠. F 곱하기 S.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나무도막이 한 일로 전하게 된다. 이게 수레의 질량이 여기가 2배, 3배, 4배가 되게 되면은 이게 2배, 3배, 4배가 되게 되고 그래서 2배, 3배, 4배가 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동한 거리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예요. 질량이 2배, 3배, 4배면 나무 도막이 밀려나는 거리도 2배, 3배, 4배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수레의 속력이 2배, 3배, 4배 되는 거죠. 속력입니다. 속력. 그러면 나무 도막이 밀려나는 거리는 2의 제곱배 밀려나고 3의 제곱배 밀려나고 4의 제곱배로 밀려나고 5의 제곱배로 밀려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제곱의 비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요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하기 힘든데 선생님 요게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얘도 한 일의 양이 2배, 3배, 4배가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말대로 이것이 적용이 되려면은 이 F가 일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F는 어떤 F이 어떤 힘이냐고요? 아, 이 물체의 마찰력입니다. 물체의 마찰력이보다는 물체에 작용하는 이 마찰력은 물체의 밑바닥 있죠. 밑바닥. 요 밑바닥이 작용하는 마찰력이 일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물체하고 이 바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뭐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물체와 바닥면이 바뀌지 않는 이상 EF가 일정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4배가 되면은 이 S가 4배가 되게 되는 거고요. 요 운동 에너지가 6배가 되게 되면은 이 S가 6배가 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V가 2배가 되면은 얘가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V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가 4배가 돼서 F는 변하지 않는데 S가 4배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마찰력은요, 중학교 1학년 때 계산하지 않는 그런 개념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중학교 전과정을 들어서. 중력이 한 일과 운동에너지, 물체가 자유낙하한다 그랬죠. 자유낙하할 때는 V0, 처음 속력은 제로이고 힘은 뭐만 작용합니까? 오로지 중력만 작용합니다. 이때 중력은 물체에 작용하겠지. 물체의 무게네요. 무게네요. 요것만 작용하는 그 자유낙하는. 그 동안에 물체의 한 일의 양과 무게에다가 떨어진 거리죠, 그죠?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 어디에? 움직인 거리까지, 그 떨어진 거리까지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서 그런 거예요. 만일 떨어진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라고 그래 볼게요. 요 사과의 질량은 2kg, 이거 굉장히 무거운 질량인데 0.5kg이라고 해볼게요. 0.5kg에 킬로그램 단위 써야 됩니다. 이게 10m를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꽤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무게가 얼마 나오느냐면은 0.5 곱하기 9.8이죠. 4.9가 되겠네요. 4.9 뉴턴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로 떨어진 거리 요만큼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거리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중력이 한 일입니다. 중력이라는 힘이 한 일이잖아요. 4.9 곱하기 10m 이렇게 해서 49줄이 나오는 거죠. 이제 단위가 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여기 도착할 때 순간적인 속력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막 도착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죠? 질량이 0.5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속력의 제곱이었죠. 이퀄.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가 지금 중력이 한 일만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49가 되는 거죠. 0.5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일까요? V제곱이 49가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V제곱의 양변에 4를 곱하면 4 곱하기 49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V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4 곱하기 49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2 곱하기 77 49니까 요거의 제곱이죠. 요거 제곱 들으면 되니까 2714로 나오게 될 겁니다. 미터 퍼 세크. 요렇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높은 곳에 있는 물체, 즉 물체를 기준 면으로부터 연직 방향으로 들어 올릴 때 그 물체에 저장되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 요게 물체의 무게죠. 그러니까 여기 질량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 면으로부터의 높이죠, 높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크기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죠.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물체가 자유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물체의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조금 전까지 선생님 문제 예를 들어서 풀어준 거 있죠. 물체가 자유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 자, 문제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4kg짜리입니다. 질량이 기준면으로부터 3m 높이 있을 때 그 물체에 저장되는 포텐셜 에너지, 이거 중력에 대항해서 일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이 에너지를 계산한 거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 또는 기준 면의 높이. 아유, 잠깐 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9.8 곱해주고요. 질량이 4kg, 킬로그램만 됩니다. 킬로그램으로 바꾸셔야 돼요. 높이 3m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으로 가늠 잡아서 10 곱하기 4, 3, 10이니까 120에 가장 근접되어 있는 값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다음, 추를 떨어뜨렸더니 추의 이 높이만큼 그지 기준면이 어디지 모르겠지만 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결국은 이 나무도막을 아래로 밀어내는 일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되었다. 맞죠?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거리는 추의 중력에 있는 위치 에너지에 정확하게 비례를 하죠. 맞습니다. 추의 낙하 높이가 2배가 되면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역시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틀렸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질량이 10kg입니다. 이 물체가 5m/s 킬로그램 단위 잘 봐야 되고 m/s 요걸로 반드시 고쳐주셔야 돼요. 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의 양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 10kg 곱하기 단위만 맞으면 이제 값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5가 아니라 5의 제곱이죠. 그래서 5 곱하기 요거 약분이 돼서 5가 되니까 5의 제곱이죠. 그럼 5의 세제곱이잖아요. 요거 계산해서 저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5, 25 5, 25 5, 20, 125 그래서 이건 125 줄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마지막에 단위는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이죠. 2분의 1은 비례상수라서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질량은 요죠 10N으로 밀었기는 했지만은 10N을 밀었기는 했지만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4kg짜리가 운동하고 있잖아. 4. 그지? 여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속력 V 제곱을 이렇게 해야 되네. V 제곱을 모르네. 그러면 이걸 해야지. 2를 해주면은 그대로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 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일 뿐이다. 그러면 2를 계산해 주면 되겠네. 2는 지금 10N으로 움직인 거거든. 10N 곱하기 얼마로 움직인 거야? 2m로 움직인 거야. 아, 이게 20줄이구나. 그러니까 얘가 지금 20줄이구나. 그죠? 그래서 답은 20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력을 구해 볼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v의 제곱은 20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2가 되고 2v 제곱은 20입니다. 따라서 v 제곱은 10이거든요. 따라서 v는 루트 10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고요.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m 높이에서 질량이 0.1kg인 공이 자유낙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10m에 도달되었을 때 운동에너지가 얼마냐. 자, 이놈이 가지고 있던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를 모두 다 뿜어내고 여기 왔겠습니다. 그래서 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m 0.1kg 곱하기 10m 높이에 있었죠. 요게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변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곱하면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요렇게 곱하면 1이잖아요. 1은 9.8에 곱하면 뭐하나.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도 9.8줄이 되겠네요. 여기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수레 세 개에 서로 다른 개수의 추를 올려놓아, 개수가 다르죠. 추를, 다른 개수의 추를 올려놓습니다. 그럼 수레의 질량을 다르게 하는 거죠. 수레의 질량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같이 수레를 나란히 놓고 나무도목을 같은 속력이 나무 막대로 속력이 같도록 밀어서 도막과 충돌합니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인데 이게 지금 일정하죠. 근데 이거를 자꾸 2배, 3배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2배, 3배로 증가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쪽 나무 토막의 한 일의 양도 요게 2배, 3배 이런 식으로 커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여기가 여기 2배가 되니까 요게 이동거리가 2배가 되고요. 이동거리가 3배가 되니까 얘도 3배가 돼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하게 된다. 운동 에너지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충돌 직전에 속력 측정기가 있습니다. 속력 측정기. 그래서 수레의 질량은 일정하게 하고요. 속력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2분의 1을, 이거는 원래 일정한 거고요. 여기 m이 일정한 거예요, 이제. 이게 v 제곱에 있어서 v를 자꾸 2배, 3배 이렇게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v 제곱이 4배, 9배 이렇게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가 4배, 9배 이런 식으로 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 일의 양 W가 4배, 9배 이렇게 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FS인데 이게 마찰력이라 그랬죠. 이건 마찰면과 물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4배, 9배 이렇게 돼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체의 속력이 2배가 되니까 4배가 되는 거죠. 속력의 제곱이니까. 그렇게 해서 4배가 됐고요. 이건 3배가 되니까 9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9배로 지금 돼 나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도막에 이동한 거리, 이 나무도막 이동한 거리는 수레의 속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 자, 수레에 뭐가 나무동을 미는 운동에너지가 수레의 에너지 또는 수레의 운동에너지, 이게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이 되므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운동에너지에 비례하게 됩니다. 수레의 속력이 일정할 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하고요. 수레의 질량이 일정할 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레의 운동에너지는 수레의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각각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수레의 운동에너지에 비례한다. 맞죠? 실험일은 질량을 변화시키면서 하고 있었죠. 수레의 운동에너지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험일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수레가 가진 운동에너지는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이 된다 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다른 수레 A와 B를 나란히 놓고 나무 막대로 속력이 같아지도록 밀어서 질량이 다른 거라 했습니다. 나무 도막과 충돌시킨 후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를 측정한다. 여기가 질량이 하나로 더 많네요. 나무 도막이 더 멀리까지 밀어낸 수레는 B고요. B. 그 까닭은 질량이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질량이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자, 이 쇠구슬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자유 낙하시키는 거죠. 자유 낙하시켜가지고 딱 여기까지 오는 그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요거만큼 떨어진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기준면으로 삼아 그래가지고요. 요 기준면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가 계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위치 에너지를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바꾸면 이때 요 물체가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될 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험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렇게 속력의 평균을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질량은 이렇고요. 떨어지는 거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 어떻게 계산되느냐면 9.8 곱하기 질량 0.11 곱하기 높이 얼마? 0.5m 5점이니까 5점에서 A점까지 거리가 높이가 여기 기준면에서의 높이가 될 거 아닙니까? 0.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것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딱 가지고 있는데 이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여기에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약 0.54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 A점에서의 쇄구슬의 운동 에너지도 정확하게 0.54줄만큼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2분의 1이고요. 질량이 이건데 요걸 x로 넣고 0.54 이렇게 해서 풀면 이 x 값을 찾아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력이 쇄구슬의 한 일이 쇄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 보겠습니다. 높은 곳에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에 중력이 작용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물체의 에너지로 전환, 운동 에너지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므로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쇄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쇄구슬의 한 일이 쇄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중력이 쇄구슬의 한 일의 양은 쇄구슬이 낙하한 거리 여기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험에서 질량이 2배인 쇄구슬을 이용하면 쇄구슬의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됩니다. 그렇죠? 실험에서 O점에서 A점까지 거리가 2배가 되면 쇄구슬의 속력은 거리가 2배가 되면 4배가 되는 거잖아요. 루트 2배가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mgh가 그대로 뭘로 변하네? 2분의 1 mv 제곱으로 변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2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v 제곱이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v는 루트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실험을 더 높은 층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하면 A점에서 수리의 속력도 커지겠죠. 맞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더 높은 층에 위치한 실험실? 이거를 더 높이 올렸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거 통째로 들고 2층에서 실험하던 걸 5층에서 실험했다는 그런 뜻인가? 그걸로 이해를 할게요. 이걸로. 그러면 속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니죠? 똑같겠죠, 뭐. 자, 질량이 2kg인 추가 50cm 안 됩니다. 0.5m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9.8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미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분돼 버리니까 이건 9.8줄이죠. 중력이 추의 한 일의 양은 역시 9.8줄이 되겠습니다. 낙하 높이가 4배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추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추의 속력은 V 제곱이 4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V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9.8줄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변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 2 곱하기 V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V 제곱. V 제곱이 9.8줄이에요. V 제곱이 9.8줄. 9.8줄의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8줄. V 제곱이 9.8이니까 V 제곱이 9.8 이렇게 적었습니다. V는 루트 9.8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2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풀어 오셔야 되는데 118페이지부터 해서 쭉 서술형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 오시길 바랍니다. 문제 못 푼 거는 선생님이 풀어 드릴 거니까 다른 평가까지 이제 쭉 푸셔야 돼요. 이렇게 풀어 오시면 다른 평가도 서술형 문제, 아니 서술형 문제 빼놓고 풀어 오세요. 그러면 둘 다 서술형 문제를 빼놓고 풀어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를 하고 잠깐의 테스트가 있은 다음에 생물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